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감자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육면체와 구를 배웠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버전인 원기둥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면체다 보니까 직선의 형태에서 돌아가는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깎여져 있는 단면이 있는데 구와 육면체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물들 중에서 원기둥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둥을 먼저 그려볼 건데요.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물의 기초가 되는 기본 도형 중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소묘로 들어가다 보면은 생각할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서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스케치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위와 아래에 수평선으로 중심선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이 위와 아래에 수직선을 하나 잡아줍니다. 수직을 잡아주시고 나면은 여기가 중심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 중심점으로 양옆의 길이가 비슷하게 딱 떨어지면 좋긴 한데 눈대중으로 비슷하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위와 아래에 타원을 그린 다음에 연결을 지으면 스케치가 끝이 납니다. 자, 우선 위에서부터 타원을 한번 가볍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원 그릴 때는 한 번에 그린다는 느낌보다는 좀 여러 번 돌려서 만들어 주시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끝이 뾰족하게 나오면 안 됩니다. 잘못된 예시 중에 하나가 보통 요거를 우리 눈 그리듯이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드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형태가 찌그러져 보이거나 어색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끝 라인 부분에다가 작은 동그라미들을 하나씩 그려주세요. 여기하고 사이즈가 같도록 주의해 주시고 끝부분이 동그랗게 말리게끔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내가 타원을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 확인을 하려면 중심점에서 수직 방향으로 세워놓고 사선으로 이었을 때 피자 조각처럼 동일한 선상이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하면은 타원의 형태가 잘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밑에도 타원을 그려줍니다. 자, 여기도 작은 타원들을 살짝씩 그려놓고요. 위와 똑같이 돌려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랫선과 위에선을 수직 방향으로 이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나면 왼쪽 위에서 똑같이 빛을 줄 건데 이 양 끝의 면이 빛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빛을 이 정도에서 줄까요? 이렇게 해서 뒤로 동일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평선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끝라인 부분에다가 쭉 이어주시고 이 단면에 수평선을 여기다 끝에 그린 거기 때문에 여기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그리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타원을 돌려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타원을 돌려주시면 그림자 라인까지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가 기본 형태예요. 근데 여기서 스케치를 끝내는 게 아니고 빛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소묘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자, 오른쪽 면, 그 다음 왼쪽 면으로 나눠서 3등분을 할 거예요.
자, 3등분은 간단하게 위에 라인들만 툭툭 쳐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그라데이션이 넘어가는 단계 위치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또 진행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밝았다가 점점 어두웠다가 다시 반상황으로 갈 건데, 빛이 왼쪽 위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등지고 있는 이쪽 부분, 중심선에서 이쪽 부분이 가장 강하게 어둡고 강한 어둠을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중심선에서 완전 대칭이 되는 두 번째 칸, 이 부분이 가장 밝은 부분입니다. 가장 어두운 거 중심선에서 대칭으로 이동됐을 때 이 부분이 가장 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 라인을 생각을 해 두시고 조금이나마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소묘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묘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스케치 라인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들만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주세요. 아, 여기가 가장 강한 어둠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내가 까먹지 말아야겠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 그림자가 맞닿는 이 지점도 체크해 주시고, 들어간다면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밝은 부분들은 톤을 쌓다 보면은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내 눈에 보일 정도만 지워주시면 됩니다. 스케치를 하고 나서 소묘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스케치가 안 보여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또 스케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하게 스케치를 뜨시거나 아니면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선상으로 스케치를 지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묘 들어갈 건데, 가장 먼저 어두운 부분에 위치한 이 칸을 제가 위에서부터 좀 잡을 거예요. 자, 원기둥의 결 방향이 지금 이렇게 타원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 칸을 칠할 때 사선으로 해도 되고 직선으로 해도 되고 뭐 옆으로 해도 되는데, 옆으로 그라데이션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이 라인에 따라서, 이 곡선에 따라서 주시면 나중에 완성을 했을 때도 형태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 방향 하나만 가지고서는 쓰는 건 아니고요. 직선 방향으로 이렇게 쌓아가면서 했을 때 훨씬 더 톤이 탄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톤이 탄탄하게 나온다는 거는 여러 방향으로 선을 쓰면서 밀도를 올린다는 이야기고요. 그만큼 톤의 풍부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훨씬 더 단단한 입체감 있는 사물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둠으로 이렇게 가볍게 쳐놓고, 그림자 시작점도 제가 이렇게 사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나눠서 하기보다는 깍지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길게 쓰면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 컨텐츠는 누구나 쉽게 좀 따라할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단계를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눠서 부분적으로 하면서 그림을 어떻게 완성해 나가는지,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깍지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네, 깍지가 없습니다. 깍지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자, 여러분들도 집에 깍지 없으시죠?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연필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쓴 게 너무 짧아가지고 선을 깔 때 좋지 않더라고요. 자, 원래는 종이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영상 쉽게 편안하게 보시라고 제가 종이는 안 돌리고 제 몸만 돌리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종이를 돌려가면서 선을 쌓으시면 훨씬 더 쉽게 톤을 쌓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맨 처음 시간에 선 연습하면서 그라데이션이라는 개념을 배웠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두운 부분부터 해서 그라데이션을 주는 방법이고요. 저는 이 그림에서 완전 진한 블랙에 가까운 어둠은 쓰진 않고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명도를 중저 명도, 조금 중간 톤에서 어두운 쪽에 해당하는 톤들로 구성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 칸에 이렇게 들어가시다 보면은, 자 보세요. 톤을 쌓으면 방금 전에 나눴던 이 칸이 좀 이질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중심선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톤을 천천히 쌓아주시면 돼요. 이 과정을 반복해서 들어가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두운 톤이 조금씩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톤 그라데이션을 밀어주시면 되고, 반대편 반사광 쪽도 풀어주시는데, 반사광 쪽 부분은 가장 강한 어두움들보다도 조금만 더 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옆으로 삐져나가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시는데 차라리 옆으로 삐져나가시는 게 나아요. 지우면 되니까요. 그래서 톤이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될 수 있을 정도로만 옆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칸이 남는 부분들은 세로 방향으로 그라데이션으로 조금씩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계속 반복적으로 톤을 쌓아주시고, 자, 이제 중앙선에서, 이 중앙선에서 왼쪽으로 가면 밝은 부분이죠. 그래서 연필에 좀 힘을 빼서, 손에 힘을 빼서 조금씩 풀어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사비를 사용하고 있긴 한데, 좀 손에 힘을 빼는 게 어렵다, 아니면 일정하게 그리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HB나 아니면 H계열 연필을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쓰기 편안한 재료를 선택하는 것도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 가지 재료만 가지고 그림을 다 그린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재료들로 활용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EH를 여기에 있어서 한번 이걸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라인만 살짝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여기가 가장 밝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쪽을 가장 밝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이드 라인 다듬어서 정리하면 되고요. 네, 이렇게까지 한번 정리를 하시고 윗면을 하기 전에 제가 여기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할게요. 아까 삐져나가도 된다고 했던 이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자, 이 상태에서 위에 면도 이쪽으로 지금 가장 밝은 면이 나타날 거고 여기 이 옆면에서는 이쪽 면이 가장 밝은 면으로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거꾸로 대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윗면에서는 어둠이 있는 이 지점이 가장 밝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밝은 면으로 두시고 위를 천천히 그라데이션 합니다. 그라데이션 해서 위에 끝부분이 어둡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이제는 끝부분들을 가볍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그림자 라인도 살짝씩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맞닿는 이 지점이 있죠. 여기가 사물이 똑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 구분 지어 드릴게요. 배경이 밝으면 사물의 끝부분은 어두워야 하고요. 배경 그림자가 조금 더 흰색 여백보다 어두워야겠죠. 그럴 때는 반사광 톤이 조금 더 밝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어두웠다가 이렇게 밝아지고 여기는 어두웠다가 밝아지면서 이 교차점에서는 그림자가 조금 더 어두워지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라데이션이 있어야 하겠고요. 여기가 조금 더 어둡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서 이 위에 부분은 잡혔다가 밑으로 천천히 그라데이션으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밝게 되겠죠. 이게 1단계로 구분 짓는 방법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가 너무 밝게 보이면 대비가 심해져가지고 반사광이 드세 보일 수 있어요. 이때는 이 어두운 톤에서 이 중간면, 그 다음에 그림자 톤을 동일한 힘으로 살짝 한번 선을 쌓아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소묘 표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묶는다고 하는데 동일한 톤을 그 위에 쌓아서 대비되는 힘을 살짝 짓눌러 주는 거예요. 그럼 어둠 안에서 대비가 약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화면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원기둥의 형태의 덩어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부분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연필톤을 조금씩 더 쌓으시면서 마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기둥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육면체하고 구 영상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하셨다면 어려우실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부분은 원기둥을 그릴 때 중요한 부분은 스케치 단계에서 타원이 너무 찌그러지지 않게끔 피자 조각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계별로 그라데이션이 넘어갈 때 연필선이 뚝뚝 끊어진다 라고 하시면 맨 앞에 영상에서 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다른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고 선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훨씬 더 쉽게 그리실 수 있을 테니까요. 영상 한 번 더 이렇게 반복적으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구독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